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했죠. 손자병법의 예를 들었었는데 손자병법에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 딱 적혀 있는데 그걸 해석본이 쭉 써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해. 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걸 제가 이따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 돈을 불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돈을 불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원칙밖에 안 돼요. 하나의 원칙이에요. 하나의 원칙. 그러면 이 하나의 원칙, 내 돈을 지킬 수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내 돈을 지키기만 해서는 부자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돈을 불릴 수 있어야 돼요. 불릴 수 있으면 그때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시작한다. 중요한 거예요. 시작한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세 번째 원칙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 개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내가 아닌 남을 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내가 돈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부자가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내 돈을 지켜야 돼요. 내 돈을 지키는 게 1번입니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내 돈을 불릴 수 있어야 돼요. 불리는 게 있어야 돼요. 평생 저축한다고 부자 될 것 같아서 절대 안 됩니다. 내 돈을 불려야 돼요. 그러면 부자가 되기 시작이 된 거야. 시작. 근데 큰 돈을 벌어서 결국엔 진짜 부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남을 돈 주고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돈 주고 이용할 줄 알아야지 내가 부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자,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키죠? 여러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지켜요? 돈 지키는 방법이 뭐죠? 라이브의 장점을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답을 안 해주시네. 안 쓴다. 안 써요. 네. 안 쓴다. 보험해지, 분산 투자. 마인드가 좀 세시네요. 안 쓰고 은행에 넣어둬야죠. 잃지 않아야 된다. 주변 친구는 전세로 자기 돈을 지켜요. 저축해야죠. 안전한 투자. 적금, 안 쓴다. 안 돌아다닌다. 원금 손실 없게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많은 얘기를 나왔네요. 자, 제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종류의 그 방법을 선택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을 잃지 않은 곳에, 잃지 않을 곳에다가 넣어요. 잃지 않을 곳에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잃지 않을 만한 곳에다가 돈을 넣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들고 있는데 이 돈을 내가 가슴팍에 꽉 안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90%의 사람들은 다 두 번째 걸 선택합니다. 두 번째 걸 선택을 해요. 대부분 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한다. 그래서 자, 요즘에도 똑같아요. 요즘에도 똑같죠? 뭐 지금 대출이 올라간다고, 이자가 올라간다고 그러고, 뭐 지방에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뭐 미분양이 천지네 하죠? 그러니까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뭐죠? 전세를 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현금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게 일견타당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 제가 생각하는 부자로 가는 이 원칙의 첫 번째, 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잃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잃지 않을 만한 곳에 넣어두는 게 가장 좋아요.
잃지 않을 곳에 넣어두고 그게 불어나기를 바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기회 자체가 없어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자, 아니 요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데 이런 상황에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2달 전보다 지금 2달 후에 요 2달간에 오른 곳이 하나도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어?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는 부자로 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선택하는가? 왜 아무것도 안 하는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이 이유의 원인이에요. 네. 안 알려줘. 아무도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없는 상태로 나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죠. 자,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했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과 이 교육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찾아보니까 1492년도에 스페인 여왕한테 이렇게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냥 서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오겠지 하고 간 거죠. 콜럼버스도 대단한 또라이죠.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근데 가다가 진짜 나왔어요. 집이 나왔네. 아니, 대륙이 나왔어요. 그래서 1492년도에는 그때까지는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있는지도 몰랐고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바다가 끊겨가지고 폭포처럼 떨어져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무서워서 가본 적이 없었죠. 근데 콜럼버스가 갔더니 폭포가 아니고 대륙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다. 네. 소문만 있었어요. 네, 그렇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어쨌든 그때 가본 거죠. 자, 그래서 유럽인들한테는 대륙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죠. 대륙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없다. 자, 생각을 못 하는 거는 없다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교육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세상에는 존재해요. 세상에는 존재하고 지금도 올라가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갭 투자도 하고, 지금도 상가도 사고, 지금도 뭐 땅을 사서 돈을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내가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해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 그런 사람들은 없다. 그런 기회는 없다. 내가 모르는 건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된다. 자, 저는 미국을 가봤거든요. 미국을 가봤는데 미국 안 가보신 분도 많죠. 미국을 안 가본 사람도 여기 지금 몇 명이야? 지금 한 700명 정도 되는데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많지 않으실 거예요. 뭐 한 100명이나 될라나?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 값도 비싸고 체류 비용도 워낙에 비싸가지고 쉽지 않죠. 그러면 미국을 안 가봤지만 미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미국이 없다. 미국이란 나라는 없다. 미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미국이라는 건 다 허상이고 다 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가본 사람 중에 없죠? 다 미국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미국이 있는 줄 알아요? 미국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죠? 본 적도 없는데? 사진으로 봤다고? 사진으로 보면 본 거야? 가본 적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교육이죠. 우리는 정규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교육을 했죠. 교육을 받았죠. 미국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누가? 선생님이. 엄마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미국이 있는갑다 하고 사는 거죠. 가본 적은 없지만. 이게 바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없으면 있어도 있는지 몰라요. 자, 남태평양에 나라가 엄청 많아요. 남태평양에도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배웠죠? 안 배웠으니까 나라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뭐 호주 옆에 뭐 몇 개 있대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거기에 존재하고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재테크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규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자본주의의 나라에서 금융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라,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된다, 사업을 하려면, 사장이 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직원들을 고용할 때 뭐 어려운 점이 뭐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단 하나도 없죠. 월급을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되고, 뭐 노사와의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사장님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나 그냥 영세 그냥 노동자죠. 그냥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자, 선생님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 부모님도 몰라. 그럼 우리 친구라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다 노동자 회사원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그리고 나이는 먹었죠. 그랬더니 그냥 뭐 어떡하래요. 빨리 대학교 들어가서 취업하래잖아요. 취업하래요. 삼성 들어가면 박수 쳐주고 현대 들어가면 장하다 우리 아들 하죠. 뭐가 장한 일이죠 그게. 그렇게 그냥 금융교육이 전혀 무지한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우리 대다수들은 그냥 1492년 전에 유럽인 같은 거야. 1492년 전에 유럽인처럼 그냥 미국이라는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부자들은 분명히 있는데, 저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돼? 우린 부자가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나 부자 못 된다고 그랬어.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니래. 그러면 행복한 거래. 회사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살으래. 이게 전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른 채 살았기 때문에 그냥 무서운 거야.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뭘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내 돈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내 돈을 지킨다고 요즘에 많이 생각하죠. 내 돈을 지키려면은 전세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야 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은 실질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요. 작년에 물가가 1.9%인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내가 10,000원 딱 들고 장을 보러 가면 작년보다 올해가 딱 1.9% 올랐던가요? 훨씬 많이 올랐죠. 실질 물가는 훨씬 비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전세를 산다? 그럼 나는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쭉 있는데 그냥 2년 뒤에 똑같은 원래 원금만 딱 돌려받는 거죠. 그럼 나는 전혀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잃은 거예요. 잃었죠. 자, 사람들은 이것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야지만 열받아 해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야지만 열받아 하는데 원래 내가 벌어야 될 돈을 못 버는 것도 돈을 빼가는 거예요. 돈을 빼가는 거다. 자, 최근에 제가 김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그 최저 임금도 올라가지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800원을 올렸대요. 800원을. 그래서 4,000원짜리를 4,8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보다 모든 김밥을 먹는 사람들은 800원씩 돈을 뺏긴 거예요. 맞죠? 작년에 똑같은 김밥을 4,000원에 먹었는데 올해는 4,800원 주고 먹어야 되니까 돈을 잃은 거라고요. 근데 이 개념도 몰라요. 이 개념도 모르고 그냥 전세 살면은 좋다. 전세 살면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살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전세 안 살고 지금도 저거 미국 대륙처럼 누군가 돈 벌고 있다니까요. 누군가 돈 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지금 집값 다 떨어진다는데 그냥 전세 살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그럼 집값 떨어지면 그때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지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질까봐. 자, 그런데 그러고 그냥 쭉 살다가 당장은 몰라요. 한 1, 2년 사이에는 몰라요. 근데 5년,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한 5년이나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 뭔가 느낌이 확 와요. 그러니까 내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그때 받아요. 사람들이. 내가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 잘 안 풀려.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우리는 막 돈이 없고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막 불만족스럽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을 받아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쭉 살다 보면은. 자,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끊기나요? 지금, 이선아님 야식 생각나네요. 네. 5년에서 10년 지나고 나선 늦은 거예요. 늦은 상황에 와요. 그러니까 이미 암이 말기까지 전이가 될 때 그때 아프죠. 그래서 나 암인가 보다 하고 그때 병원 가봐야 늦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지 못하면 몇 년 뒤, 그냥 돌이킬 수 없을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라는데 그때는 이미 애도 컸고 나도 돈이 막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를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어디 이직할 수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냥 나는 이 회사를 그냥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쭉 가는 거죠. 인생 그냥 뭐 있어요.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회사가 나가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치킨집이나 뭐 김밥집 차리는 거죠. 뭐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잃지 않을 만한 곳에 투자하셔야 돼요. 잃지 않을 만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까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그냥 이 상태가 그냥 악화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악화되는 거예요. 암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약간 뭐 강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뭐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라이브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개념 아까 말했죠.